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보기 또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구글 설문지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설문지의 내용을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8월 23일 추첨을 통해서 10분을 선정하고 이메일과 영상을 이용해서 당첨자를 알려드릴게요. 1945년 8월 6일 이날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인 동시에 인류가 최초로 원자폭탄을 사용한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죠. 1934년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 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분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둘은 우라늄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라듐이라는 형광 물질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륨이 발견되면서 이 둘은 우라늄이 핵분열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과 같은 실험을 하던 엔리코 페르미는 이 소식을 들으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챘죠. 바로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중성자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우라늄을 핵분열시키기 위해서는 우라늄 235의 중성자를 충돌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우라늄은 바륨과 크립톤으로 분열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중성자 두 개와 엄청난 양의 열, 에너지가 방출되죠. 참고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는 핵분열 과정에서 손실된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증명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성자 두 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우라늄만을 핵분열시키게 되면 한번 분열이 되고 끝나게 되지만 여러 개의 우라늄을 잘 배치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며 폭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폭발을 이용한 무기가 원자폭탄입니다. 그리고 페르미는 이 연쇄 반응을 발견한 것이죠. 페르미가 연쇄 반응을 발견했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을 본 과학자들은 이를 무기에 이용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에서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이 프로젝트에서 페르미는 작은 원자로를 만들며 실제로 연쇄 반응을 증명하고 또 이를 통제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죠. 이 이후 맨해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던 레슬리 그로브스가 연구의 책임자로 오펜하이머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오펜하이머는 이를 받아들여 팀을 이끌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오펜하이머는 첫 실험에 성공한 원자폭탄을 보면서 나는 이제 죽으며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죠. 참고로 이 말은 힌두교의 경전을 인용한 말입니다. 어쨌든 이 무기가 준비를 마쳤을 때는 이미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무렵이었고요. 이때 미국은 일본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이 강력한 무기를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고 1945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오펜하이머는 이 무기를 본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전쟁을 그만두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무기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파괴력을 보여줬고 이를 본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든 것을 후회했죠. 이건 좀 이상하긴 하죠. 정작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세상에 보여준 것은 오펜하이머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의 매력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 그의 삶도 이런 성격처럼 모순적이었습니다. 이 이후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은 더 강력한 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펜하이머에게 수소폭탄을 만들 것을 제안하죠.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이를 거절했고요. 오히려 프로젝트를 방해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펜하이머는 소련의 스파이로 몰리며 누명을 쓰게 되었죠. 이 부분도 일화가 있는데 오펜하이머가 오래전 좋아했던 여인이 공산주의를 지지했고 미국에 와서도 불륜으로 이 여인과 만나게 되면서 결국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이후 오펜하이머는 힘든 생활을 이어가다가 62세의 나이로 암에 걸려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이 부분은 미국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모순적이게도 미국에게 버려진 역설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든 전쟁 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전쟁이 억제되길 바랬던 순수한 과학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영화를 안 봐서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오펜하이머라는 인물 그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또 일화도 많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려지지 않은 일화를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겠죠? 그럼 아래 링크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요.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랄게요. 윤맨